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들린 바이올린 파트 2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을 못 들으신 분은 파트 1을 먼저 들어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네 스카프를 가져다 줄게. 그리고 조그만 소년이 재빨리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환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렸지만 소녀는 옷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어 급기야 스카프를 건져왔다. 소년과 스카프 모두 완전히 젖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는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크리스티는 즐겁게 웃으며 소년에게 입맞춤했다. 그 소년이 바로 숙모와 함께 라니옹에 머무르고 있던 라울드 샤니 자작이었다. 여름 동안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나서 놀았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라울의 숙모와 발레리오스 교수의 권유를 받아 어린 자작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그래서 라울은 크리스틴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곡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조용하고 몽상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옛 브르타뉴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좋아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구걸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놀이로 삼았다. 아저씨, 아주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브르타뉴의 할머니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난쟁이 요정이 달빛을 받으며 황야에서 춤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한 것은 황혼 무렵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길가로 나온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그들 옆에 앉아 유령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나지막한 목소리로 북쪽 땅의 전설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끝나면 또 해달라고 졸랐다. 그 중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옛날 옛적 어떤 왕이 노르웨이 숲속에 있는 반짝이는 눈동자처럼 확 트인 깊고 고요한 호수에 배를 띄우고 앉아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꼬마 로테는 모든 것을 생각했고 동시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단다. 로테의 머리카락은 태양빛 같은 황금색이었고 마음은 눈처럼 푸르고 맑았지. 로테는 인형에게 친절했고 옷과 빨간색 구두, 바이올린을 소중하게 다루었어.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 음악 천사의 노래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라울은 크리스틴의 푸른 눈동자와 황금색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크리스틴은 잠자리에 누워 음악 천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로테가 부러웠다.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음악 천사가 꼭 등장했다. 아버지는 위대한 음악가는 살면서 한 번쯤 음악 천사를 만나게 된다고 했다. 음악 천사는 로테의 경우처럼 아이가 요람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50살 된 어른보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6살짜리 신동이 나오는 이유도 천사의 방문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버릇이 없거나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천사가 훨씬 나중에 나타난다. 마음씨 못된 아이에게는 아예 평생 나타나지 않는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으려고 하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천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슬프거나 절망할 때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그 천상의 화음과 신성한 목소리를 들으면 평생 잊지 못하게 된다.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율을 느낀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전부 초라해진다. 그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천재라고 부른다. 어린 크리스티는 아버지에게 음악 천사의 노래를 들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흔들더니 갑자기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너는 언젠가 듣게 될 거야. 내가 천국에 가면 너에게 꼭 음악 천사를 보내주마.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침이 심해졌다. 3년 후 라울과 크리스티는 페루에서 재회했다. 발레리우스 교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미망이는 여전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다의 부녀와 프랑스에 남아 그들의 음악을 후원하면서 꿈같은 멜로디에 젖어 지냈다. 청년이 된 라울은 그들을 만나려고 페루로 와서 그들이 머물던 집을 찾았다. 라울은 먼저 크리스틴의 아버지와 만났다. 그 다음에 크리스틴이 찻잔이 든 쟁반을 들고 왔다. 라울을 본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해졌고 라울은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안주인으로서의 임무를 얌전하게 마치고는 다시 쟁반을 들고 나갔다.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가 벤치에 앉아 난생 처음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가슴을 진정시켰다. 라울이 따라 나왔고 두 사람은 무척이나 수줍어하면서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성장하여 많이 변해 있었고 가슴에서 싹트는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조심스럽게 나눌 뿐이었다. 길가에서 헤어질 때 라울이 크리스틴의 떨리는 손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아가씨,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곧바로 그 말을 후회했다. 크리스틴이 자작 부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틴은 그를 잊고자 음악에만 전념했다. 그녀는 성장을 거듭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목소리와 영혼, 천재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 같았다. 겨우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재능만 남았을 뿐이었다. 음악원에서는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아무런 열정 없이 수업을 들었고 어쩌다 상을 받는 것은 계속 함께 사는 발레리우스 부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라울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크리스틴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과 과거의 달콤한 추억 때문에 이끌렸지만 그녀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기색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러 다시 오페라 하우스에 갔다. 부속 건물로 그녀를 따라가거나
무대 장치 뒤에서 기다리기도 하면서 그녀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었다. 그녀의 분장실 문까지 따라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듯 무관심 그 자체였다. 라울은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물론 자신에게조차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수줍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중 갈라 공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갈라지더니 천사의 목소리가 지상으로 내려와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닫힌 문 뒤로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하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가 스카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왜 웃었을까?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편지는 왜 쓴 것일까? 마침내 페루에 도착했다. 라울이 석양이라는 여관의 연기 자욱한 거실로 들어가자 크리스틴이 앞에 서 있었다. 왔군요. 미사를 끝내고 돌아오면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 알았어요. 성당에서 누군가 말해줬어요. 누가요? 라울이 그녀의 자그마한 손을 잡으며 물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라울이 물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도 말씀하시던가요? 크리스틴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요? 꿈꾸고 있군요, 당신. 그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웃음을 터뜨렸다. 웃지 말아요, 크리스틴. 난 심각하게 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을 들으려고 당신을 오게 한 건 아니에요. 크리스틴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오게 했어요. 당신은 내가 편지를 받고 당장 페루로 올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어릴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하던 놀이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자주 함께 했던 놀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편지를 쓴 게 잘못인가 봐요. 아버지의 기일, 그리고 당신이 갑자기 오페라 하우스에 나타난 것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서 어린 소녀로 돌아간 기분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라울이 보기에 크리스틴의 태도는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저기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저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왜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그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애가 탔다. 분장실에서 만났을 때 나를 처음 알아봤나요, 크리스틴?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아니요, 당신 형님의 박스석에서 여러 번 봤어요. 무대에서도. 그럴 줄 알았어. 라울이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그런데 분장실에서 내가 바다에서 당신의 스카프를 가져다 준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처럼 웃은 이유가 뭐죠? 라울의 말투가 다소 거칠었기 때문에 크리스틴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라울은 크리스틴에게 부드럽고 정중하게 애정이 담긴 말을 해주기로 결심한 이 중요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만일 남편이나 애인 사이라면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므로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으려면 계속 못되게 굴 수밖에 없었다. 대답을 안 하는군요. 그가 비참함이 담긴 성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내가 말하지요. 그건 그날 분장실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내 방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크리스틴이 차갑게 말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